서울 강남의 웅장한 저택. 새벽 3시 산부인과 의사의 손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민수는 분만실 밖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다. 38년을 살아오며 이토록 벅찬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되었다는 실감이 천천히 밀려왔다. 여보, 고생했어요. 민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 아기, 보여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갓 낳은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모든 어머니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민수와 지연은 말없이 아기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때 분만실 문이 벌컥 열리며 태석이 들어왔다. 평소 침착한 성격과는 달리 오늘은 눈에 흥분이 가득했다. 내 손자는 어디 있나? 태석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기쁨이 묻어났다.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지연이가 힘들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태석은 이미 아기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나?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태석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순간 65년을 살아온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았다. 태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얘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모를 거야. 민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아버지가 유독 대를 이어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감격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냐? 태석이 물었다. 지훈이라고 하려고요.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지연이 대답했다. 지훈이. 좋은 이름이다. 우리 지훈이. 태석은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미래다. 병실로 옮겨진 후 가족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민수의 어머니 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생했다며 격려했고 형제들과 친척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형님, 축하해요. 아이가 참 잘생겼네요. 민수의 동생 민호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누구를 닮았을까? 사촌형 진우가 농담조로 말했다. 민수 형을 닮았나, 지연이를 닮았나? 이제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태석은 유독 진지한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눈에는 우리 가문의 피가 진하게 느껴진다. 그날 밤 지연이 잠들고 난 후 태석은 신생아실에서 혼자 지훈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가 다가왔다. 아버지, 많이 기뻐하시는군요. 그럼. 이 늙은이가 살아서 손자 얼굴을 볼 줄 몰랐는데. 태석의 목소리에는 진한 감정이 묻어났다. 민수야, 이 아이는 우리에게 축복이다. 네, 아버지. 잘 키워야 한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이어갈 유일한 희망이니까.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왜인지 모를 미묘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의 시선에서 단순한 할아버지의 사랑 이상의 무언가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늦게 태석은 다시 한번 신생아실을 찾았다. 지훈이는 포근한 잠에 빠져 있었다. 우리의 비밀이다가 지훈아. 태석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무도 모를 거야. 지훈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민수네 집은 연일 조문객들과 축하 인사를 받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태석의 변화였다. 평소 회사 일로 바쁘던 태석이 갑자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지훈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아기 곁을 지켰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지연이 말했지만 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이 나이에 손자를 보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 그런데 태석의 행동은 단순한 할아버지의 사랑 그 이상이었다. 지훈이가 울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고 아기의 모든 반응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이가 보채자 태석이 아기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지연이 부엌에서 우유를 타서 나왔을 때였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다. 이 녀석이 할아버지 품이 좋은가 보다. 태석은 지훈이를 더욱 꼭 안으며 말했다. 봐라,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정말로 지훈이는 태석의 품에서 울음을 그치고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신기하네요. 아버님과 특별한 유대가 있나 봐요. 지연이 미소 지었다. 태석은 지연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럼 혈육의 정이란 게 있지. 내 피를 이어받은 게 느껴진다.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다. 태석의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겠네요. 그날 밤 민수가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는 여전히 태석이 지훈이를 안고 있었다. 아버지, 아직도 안 주무세요? 이 녀석이 잠을 안 자네. 하지만 괜찮아. 할아버지랑 있으면 편한가 보다. 지연이는 어디 있어요? 위에서 쉬고 있어. 내가 오늘 밤은 내가 봐주겠다고 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지나친 관심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미안해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냐? 내 손자인데 내가 돌보는 게 당연하지. 태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민수야, 너는 아직 아버지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키워봤으니까 안다. 특히 이런 갓난아기는 밤낮이 없어.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내가 도와주는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선의를 의심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다. 새벽 2시경 민수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복도에서 태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지훈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보물이야. 민수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다. 태석이 지훈이를 안고 속삭이고 있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 우리만의 특별한 인연이 있거든.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버지의 말이 단순한 할아버지의 사랑 표현치고는 뭔가 이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지연에게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여보, 아버지가 지훈이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지 않아? 그래요? 저는 고마운데요. 덕분에 제가 좀 쉴 수 있어서. 그런데 가끔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해.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시고. 지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다. 그냥 할아버지 마음이니까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민수 씨, 아버님이 지훈이를 예뻐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요즘 할아버지가 손자 돌보는 거 흔한 일이잖아요. 민수는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다. 그날 밤 태석은 또다시 지훈이와 단둘이 있으면서 중얼거렸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지, 지훈아. 아무도 모를 거야.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훈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지나면서 태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다. 특히 태석의 환갑잔치가 다가오면서 온 가족이 분주해졌다. 이번 환갑잔치는 특별히 더 성대하게 치러야겠어. 태석이 말했다. 지훈이가 태어난 기념도 겸해서 말이야. 순이는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고 민수와 민호는 초대장을 보내고 장소를 알아보느라 바빴다. 지연은 지훈이를 돌보면서도 시어머니를 도와 잔치 준비에 참여했다. 환갑잔치 당일 강남의 유명한 호텔 연회장에는 2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였다. 친척들, 회사 임직원들, 오랜 친구들까지 태석의 인맥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건강하십시오. 인사말이 끊이지 않았다. 태석은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특히 지훈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머, 지훈이 참 크게 잘 자랐네요. 친척 이모들이 몰려와 아기를 구경했다. 그런데 이 아기 누구를 닮았을까요? 태석의 대학 동창이 농담조로 말했다. 글쎄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사촌형 진우가 술 몇 잔 마신 얼굴로 다가왔다. 에이, 뭘 모르겠어요.
확실히 우리 집안 사람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 민수가 관심 있게 물었다. 네, 근데 신기한 게 애가 형보다는 아버지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진우가 하 웃으며 말했다.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다. 모두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듯 했다. 무슨 소리야, 진우야.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그냥 아이가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뜻이었는데. 진우는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감지하고 당황했다. 어린 아이들은 계속 변하니까 지켜봐야죠. 태석이 나서서 분위기를 정리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진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애가 형보다는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단순히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뜻일까? 아니면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민수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아,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민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버지가 지훈이에게 보이는 유난한 애정, 그리고 오늘 진우가 한 말까지.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지연을 바라보며 갑자기 아내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생각해보니 지연과의 연애 시절 지연이 종종 아버지와 만나는 일이 있었다. 그때는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아니야,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와 지연이가 그런 사이일 리 없어. 하지만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 지연이 아버지 앞에서 보이는 묘한 긴장감, 그리고 지훈이에 대한 아버지의 비정상적인 애착.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동료가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민수 씨, 괜찮아요? 오늘 좀 이상해 보이는데. 아, 미안해.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잤나 봐.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설마 그런 일이? 민수는 머리를 감출다. 내가 미쳤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하지만 진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애가 형보다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지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어 보였지만 아버지와 대화할 때 묘하게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다. 지연아, 아버지랑 예전에 자주 만났었지? 네.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우리 결혼하기 전에 말이야.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냥 가끔 뵀죠. 인사드리러. 자주는 아니었어? 아니요. 그렇게 자주는. 민수는 지연의 대답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기는 어려웠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한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고민하며 점점 더 깊은 의문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민수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평소 같으면 무심코 넘어갔을 작은 일들도 이제는 모두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지연이 태석과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보이는 미묘한 긴장감, 태석이 지훈이를 안을 때 드러내는 특별한 애정. 어느 주말 오후 지연이 지훈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사이에 민수는 혼자 집에 남았다. 태석은 골프 모임에 나갔고 어머니는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상태였다.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민수는 마음먹었다. 민수는 지연의 방으로 향했다. 평소 궁금했지만 감히 뒤지지 못했던 지연의 개인 물품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화장품, 액세서리, 그리고 낡은 휴대폰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건 지연이가 예전에 쓰던 폰이네. 민수는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몇 년 전 모델이라 충전기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휴대폰을 켜자 잠금 화면이 나타났다. 지연의 생일을 넣어봤지만 틀렸다. 몇 번 시도하다가 지훈이의 생일을 넣어보니 열렸다. 역시. 민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메시지함을 열었다.
대부분은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스크롤을 내리다가 민수의 손이 멈췄다. 발신자가 아버님으로 저장된 메시지들이 있었다. 첫 번째 메시지는 3년 전 것이었다. 지연아, 오늘 만나줘서 고마웠어. 아버님도 고생하셨어요. 너와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다. 민수 몰래 자주 만나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돼.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다. 지연아, 어젯밤은 잊을 수가 없다. 저도.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알고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님, 민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민수의 손이 떨렸다. 더 아래로 내려가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지연아, 혹시? 네. 맞는 것 같아요. 정말인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잘 처리할게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메시지. 우리 아이가 태어났구나. 네.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내 피를 이어받은 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하지만 사실이잖아. 그날 이후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민수는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떨어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정말일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민수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어 메시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 무언가 있었고, 그리고 지훈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말인가? 민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돌아온 것 같았다. 여보, 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다. 지연은 지훈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친구들이랑 나갔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수는 지연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사랑했던 아내가,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지훈이가 모든 게 거짓말 같았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혹시 어디 아파요? 좀. 머리가 아프네. 먼저 쉴게. 민수는 서둘러 서재로 향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머리를 정리해야 했다. 서재 문을 닫고 의자에 앉은 민수는 머리를 감쌌다.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한테 직접 따져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하기는 위험했다. 민수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날 밤 늦게 들어온 태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훈이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지훈이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 설령 그 진실이 가족을 파멸로 이끌더라도.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이 며칠째 민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잠을 설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늘어났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다. 민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너무 이상해 보이는데. 회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는 대답했지만 자신도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혼자 카페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했다. DNA 친자 확인 검사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검사 기관들이 나왔다. 익명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 민수는 한 검사 기관의 홈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봤다. 며칠 후 민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지연이 친정에 간 주말, 태석이 골프를 나간 사이에 민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강남의 한 의료기관에 도착한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접수대에 섰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자 확인 검사.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에서 간호사가 설명했다. 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강세포를 채취하면 되거든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려요. 혹시 다른 사람 몰래 검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다만 검사받는 분들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윤리적인 문제는 고려해 보시기 바라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집에 돌아와 지훈이의 구강세포를 채취했다. 아기가 자고 있는 동안 조심스럽게 면봉으로 입안을 문질렀다. 미안해, 지훈아. 아빠가 이런 짓을 해야 해서. 그리고 태석의 검체도 필요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칫솔을 가져다가 검체로 제출했다. 일주일이 길게만 느껴졌다. 민수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져 있었다. 지연이나 태석과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웠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제대로 말해줘요.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민수는 비밀이라는 지연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다. 비밀. 그래, 비밀이 있으면 안 되지. 지연은 민수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다. 민수는 오전에 회사에 연차를 내고 검사기관으로 향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사가 봉투를 건네주었다. 여기서 확인하시겠어요? 아니면 따로 보시겠어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피검사자 1 태석과 피검사자 2 지훈 마이너스 부자관계 일치율 99.9%.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컸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사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검사기관을 나왔다. 거리를 걷는 것도 힘들었다. 근처 공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정말이었구나. 민수는 결과지를 다시 봤다. 지훈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었어. 분노와 절망,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3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는 머리를 감쌌다. 아버지가 그리고 지연이가.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점심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먼저 들어가 있어. 전화를 끊고 민수는 다시 결과지를 봤다. 99.9%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다. 이제 결정해야 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누구에게 먼저 말할 것인지. 그날 오후 민수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지금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왜, 무슨 일이니?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혼자 나와주세요. 순이는 아들의 심각한 목소리에 걱정이 되었다. 알았다. 어디로 갈까? 근처 카페에서 만난 순이는 민수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래?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과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어머니, 이걸 보세요. 순이는 결과지를 읽어보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니? 지훈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순이의 손이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 설마.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민수는 지연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 내용을 어머니에게 설명했다. 순이는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짓을?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한테 직접 따져봐야겠다. 그날 밤 민수는 DNA 검사 결과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는 태석이 지훈이를 안고 있었고
지연은 옆에 앉아 있었다. 여보,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지연이 일어서며 다가왔다. 민수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순간 지연은 민수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왜 그렇게 봐요? 지연 씨.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태석도 아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도 같이 들으세요. 가족회의 좀 해야겠어요. 가족회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순이가 들어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민수가 말했다. 때마침 잘 됐어요. 순이는 태석을 쳐다봤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오늘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모두 앉으세요. 민수가 말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연은 불안한 마음에 지훈이를 더 꼭 안았다. 태석은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니? 분위기가 이상하네. 태석이 물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이걸 먼저 보세요. 태석이 결과지를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게 뭐냐?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지훈이와 아버지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민수 씨, 그게 뭐예요? 99.9% 일치입니다. 아버지. 민수는 태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훈이는 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거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지연은 지훈이를 안고 있던 손이 떨렸고 순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니? 태석이 당황하며 말했다. 지연 씨의 예전 휴대폰에서 아버지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 봤어요.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하셨죠? 지연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민수 씨, 언제부터였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였나요? 아니면 결혼한 후였나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수야, 진정해라. 태석이 일어서며 말했다. 진정하라고요? 아버지가 제 아내와.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운 아이가 사실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고요? 순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태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 사실이다.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버님, 하지만 이해해달라. 태석이 말했다. 나는 우리 가문의 대가 끊어질까봐 두려웠다. 뭐라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다. 너희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잖아. 나는 조바심이 났어. 우리 집안의 혈통이 끊어질까봐. 그래서 제 아내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지연이도. 처음에는 거부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둘 다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생겼고.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되는 일인가요? 민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순이가 태석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보, 나는. 입 닥쳐요. 순이가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민수 씨를 사랑해요. 지연이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아버님과의 일은 사랑이었다고 하지 마세요. 민수가 외쳤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에요. 태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민수야, 나는 가문의 피를 잇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해요? 아버지가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제가 아버지의 아들을 제 아들인 줄 알고 키우는 걸 이해하라고요? 지훈이는 우리 핏줄이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DNA 검사 결과지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다.
핏줄? 핏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온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실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연은 지훈이를 안고 울고 있었고 순이는 남편을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집은 이제 끝났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가족은 오늘로 끝이에요. 그리고 민수는 집을 나갔다. 뒤에서 지연이 민수 씨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태석의 집은 처음으로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30년 넘게 쌓아올린 가족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진실이 폭로된 후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는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며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지연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석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수 씨, 저는 태석 회장님의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유산 상속에 관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상훈을 만났다. 50대 중반의 김상훈은 태석과 오랜 친분이 있는 변호사였다.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습니다. 김상훈이 서류를 내밀었다. 민수는 유언장을 읽어보고 경악했다. 태석의 전 재산이 지훈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회장님 말씀으로는 지훈이가 유일한 혈육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지훈이에게 물려주시겠다고. 지훈이는 아직 갓난아기인데 누가 재산을 관리한다는 거죠? 법정 후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어머니인 지연 씨가 될 가능성이 높죠.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혹시 회장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김상훈이 말했다. 가문의 혈통을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훈이야말로 진정한 후계자라고 하시더군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님, 저도 제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겠네요. 물론입니다. 다만 회장님께서는 이미 결심을 굳히신 것 같습니다.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자신의 변호사를 찾았다. 대학 동기였던 박종현 변호사였다. 민수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박종현은 사정을 듣고 놀랐다. 정말 힘들겠어. 종현아, 이 유언장을 무효화할 방법이 있을까? 박종현은 유언장을 자세히 검토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 하지만 승산이 높지는 않아. 차라도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유류분?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이야. 내가 아들이니까 전체 재산의 14은 받을 수 있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14라. 평생 일궈온 회사를 그렇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거네.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민수야, 법정에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날부터 민수는 태석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유언장 무효 소송과 함께 지훈의 후견인 선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지연은 태석과 함께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다. 지연 씨, 걱정하지 마세요. 김상훈이 말했다. 법적으로는 우리 쪽이 유리합니다. 지훈이는 회장님의 생물학적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민수 씨가 계속 싸우면.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야. 태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는 내 피를 이어받은 진정한 후계자니까. 아버님,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미 갈라졌어. 중요한 건 지훈이의 미래야. 법정 공방은 몇 달째 계속됐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재벌가 상속 분쟁, 충격적인 가족 스캔들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직원들과 주주들 사이에서 태석을 지지하는 쪽과 민수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민수 씨,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면 회사에도 타격이 큽니다. 전무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나오던 민수는 지연과 마주쳤다. 지연은 지훈이를 안고 있었다. 민수 씨.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민수는 지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려 했다. 잠깐만요. 한마디만 할게요. 민수가 멈춰섰다. 저는 정말로 민수 씨를 사랑했어요. 아버님과의 일은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민수가 천천히 돌아봤다. 사랑이었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민수 씨, 지연 씨도 이제 행복하세요. 원하는 것을 다 얻었잖아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지연은 태석에게 말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민수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지훈이의 미래를 생각해라. 이건 지훈이를 위한 일이야. 하지만 이렇게 싸우면 지훈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태석은 지훈이를 바라봤다.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유일한 희망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해. 법정 공방은 계속됐고 가족은 더욱 깊은 상처를 입어갔다. 법정 공방이 1년째 계속되면서 태석 가문은 완전히 분열됐다. 언론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회사 주가는 계속 하락했다. 어느 날 법원에서 중간 판결이 나왔다. 판사는 유산 상속을 일시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관계의 복잡성과 도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까지 모든 재산 상속을 보류합니다. 법정을 나온 태석은 분노에 차 있었다. 이럴 수가.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김상훈 변호사가 달래려 했다. 회장님, 이건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결국은 우리 쪽이 이길 거예요. 하지만 태석의 표정은 어두웠다. 자신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수는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다. 회사 임직원들 사이에서 분열이 심해지고 있었고 주주들도 불안해하고 있었다. 민수 씨,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CFO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물러설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 집안에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민수는 박종현에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포기한다는 뜻이야?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아버지와 지연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고 나는 내 길을 가겠어.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가진 지분은 처분할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어. 박종현은 놀랐다. 정말로 그럴 거야? 그래. 이제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지만 나는 내 피가 아니라 내 의지로 살아가겠어. 며칠 후 민수는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태석과 지연은 놀랐다. 민수가 포기했다고? 태석이 김상훈에게 물었다. 네, 모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대신 회사 지분은 처분한다고 하네요. 태석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왜인지 허탈감이 들었다. 지연은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민수 씨,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지훈이는 어떻게 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지훈이는 제 아들이 아니니까요. 지연 씨가 잘 키우세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버지였잖아요. 혈육이 전부라면서요? 그럼 혈육이 아닌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전화가 끊어졌다. 지연은 한참을 울었다. 한 달 후 민수는 작은 IT 스타트업을 차렸다. 몇몇 믿을 만한 직원들이 함께했다. 태석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태석의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순이는 남편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지연은 지훈이만 돌보며 지냈다. 어느 날 저녁 태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문득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태석은 아기 방으로 갔다. 지연이 지훈이를 달래고 있었다. 내가 안아볼까? 태석이 말했다. 지연은 조용히 지훈이를 건네주었다. 태석은 손자, 아니 아들을 안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우리가 원하던 걸 얻었지만 태석이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몇 달이 지났다. 민수의 회사는 작지만 성장하고 있었다. 태석의 회사는 예전만큼 활기를 잃었지만 여전히 큰 기업이었다. 어느 날 태석은 혼자 큰 집에 앉아 있었다. 순이는 별거를 선언하고 친정에 가 있었고 지연과 지훈이도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다. 텅 빈 집에서 태석은 지훈이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혈육이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곁에 없었다. 내가 뭘 한 거지? 태석은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드디어 깨달았다. 혈통을 잇겠다는 집착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했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태석은 지훈이의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로. 반면 민수는 작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피는 속일 수 없다고 했지만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내 의지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겠어. 밤하늘의 별들이 민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것처럼.